자, 안녕하세요. 자, 설계하는 목수에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계단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계단을 지금 시도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과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참에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같은 동선으로 진행되는 이런 형태의 계단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있는 질문으로 이 계단에 올라가는 이 난간하고 이 슬래브에서 작성되는 난간이 두 개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첨부해 주신 파일에서 계단을 제가 일단은 삭제를 했고요. 지금 원하시는 형태의 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기본 계단 레이아웃으로는 좀 생성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생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내가 발판에 윤곽을 그리고 그 윤곽을 기준으로 계단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으로 이렇게 계단 윤곽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잘 보기 위해서 이쪽에 빼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그냥 단순한 선입니다. 붉은색 선을 기준으로 계단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두색 선은 난간의 윤곽을 지금 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놓은 건데, 지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동을 해놓을게요. 추가 선택 컨트롤 눌러서 추가 선택했고요. 이동 버튼으로 한 5천 정도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단의 윤곽을 기준으로 계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2층 슬래브, 여기 슬래브를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단 위에 있는 슬래브, 그러니까 위층의 바닥 슬래브가 되겠죠. 이 바닥 슬래브에, 자, 이 부분, 이 슬래브에 속성에서 보니까 두께가 플러스 300으로 돼 있어요. 자,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은 지정한 층고 있죠? 요 층고는 내 머리 위에 있는 슬래브 두께를 포함하는 두께입니다. 그런데 이 슬래브가 양의 방향으로 생성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플러스 슬래브 두께를 더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표현하신 층고가 여기서 층에서 지정한 층고가 아니라 슬래브 두께가 양의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300이 아니라 3600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뭐 알고 계획을 하셨다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방향을 혼동하셨다면은 이 슬래브 방향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마이너스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요, 층고가 내 머리 위에 있는 슬래브 두께, 그 두께를 포함한 것이 층고이기 때문에 이 방향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이 슬래브를 복사를 해놨는데 마이너스 30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단의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요 슬래브 윗면, 그러니까 이 슬래브 윗면이 3300이 되는데요. 총 높이가 3300을 기준으로 계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양의 방향 300이 돼 있으면은 총 높이를, 계단 높이를 3600으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 다시 아래층으로 와서요. 위층 슬라이브 윤곽이 보이도록 위층을 보이기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요 슬래브 윤곽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은 요 발판에 윤곽을 가지고 계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계단에서 발판에 의한 계단 선택하고요. 계단은 항상 밟고 올라가는 순서대로 윤곽을 지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플로팅 옵션 나타나는데 아마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붙어 있을 겁니다. 이거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사슬의 내부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맨 밑에 발판의 내부점 클릭해 주시고요. 자, 계단의 단높이를 지정을 합니다. 195로 지정을 할게요. 확인. 그리고 밟고 올라가는 순서대로 내부점을 클릭해 줍니다. 자, 완료되면 우클릭, 한 번 더 우클릭. 자, 그러면은 내가 지정한 요 계단의 윤곽을 기준으로 계단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발판. 자, 3번 발판 부분이 계단 참으로 지정돼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요 계단 참 부분은 평면에서 요 심벌 화살표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계단의 기하학적 배열 누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3번 부분 계단의 단위 층계참입니다. 참으로 설정을 하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슬래브 밑에 요 모양도 꺾이면서 그리고 2D에서의 요 화살표 올라가는 심벌 모양도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참이 됐고요. 자, 요 3번 발판 참을 기준으로 이쪽에서도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한 번에 만들 수는 없고 계단을 한 번 더 발판에 의한 계단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195 확인. 자, 이런 식으로 계단을 통으로는 만들 수가 없고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계단에서 난간과 요 슬래브에서의 난간이 연결되는 형태. 지금 첨부 이미지로 남겨주신 거는 따로따로 그리셨어요. 그죠? 계단에서의 난간하고 요 슬래브에서의 난간. 자, 이거를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명령은 없어요.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싶다면은 요 끝나는 핸드레일의 끝부분 그리고 요 계단에서의 난간 핸드레일 끝부분 이 높이를 계산해서 맞춰서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난간을 생성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요런 방법을 응용을 해서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계단에서 속성 들어가면 난간을 설정할 수 있죠. 자, 난간, 왼쪽 난간을 지정합니다. 난간은 이 계단을 올라가는 방향을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만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난간의 종류를 금속 와이어 난간 왼쪽으로 선택을 할게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단 단높이를 기준으로 난간이 생성이 됐는데 이 난간의 끝부분, 그죠? 자, 요 끝부분 점을 매듭 이동을 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가이드를 좀 그려 놓으면 좋겠죠. 저는 지금 대충 하겠습니다. 일단요. 조금 이렇게 늘려주고 그리고 이 끝점에서 행 추가해서 난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요 부분에서 난간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사실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되돌리기 한번 할게요. 자, 여기에서 난간 동작 레이아웃 편집해서 자, 요 끝단, 맨 끝에 있는 난간에 요 단을 조금 올려줍니다. 요거를 미리 이렇게 단 높이 계산해서 요 갭만큼만 올려주면 좋겠죠. 자, 매듭 올리기 선택을 하고 조금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단까지의 차이만큼 한 195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을 연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클릭 난간 편집을 마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난간 레이아웃 편집을 하게 되면은 난간이 이렇게 중심선만 남게 되는데요. 이 난간 선택하고 왼쪽에 있는 속성에서 중심선에 의한 표현을 꺼줍니다. 그럼 다시 핸드레일 윤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행 추가해서 난간을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거랑 지금 하는 거랑 차이점은 요 난간의 높이를 요 마지막 계단 끝을 기준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거랑 다음 점의 높이를 지정을 해주고 연장을 하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자, 삭제를 할게요. 난간도 높이를 지정을 하면서 말하자면 난간 동자의 높이 있죠. 난간 동자가 배치되는 높이를 지정하면서 난간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계단에서 보면은 각 단마다 높이 변화가 생기죠. 이 높이, 계단의 높이 변화의 값을 참조를 해서 난간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려놨던 이 난간 윤곽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 위쪽으로 아까 5천만큼 내렸었죠? 5천만큼 다시 올려줍니다. 자, 이 난간의 윤곽을 기준으로 여기가 참이니까 이렇게 난간이 여기 막히면은 곤란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난간의 경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간에서 난간 생성 종류는 금속 와이어 난간 왼쪽 아까 사용했던 난간이죠. 선택하시고 경로를 일단 그립니다. 자, 이 부분 저는 이게 기준 선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자, 기준 점을 찍고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그리겠습니다. 우클릭. 자, 그러면 바로 난간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찍었던 기준점
요 점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요 점의 높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을 클릭해서 선택하면은 자, 이렇게 플로팅 옵션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값을 내가 높이 값을 알면 좋지만 계단이잖아요. 그죠? 계단에 대한 옵션이 있죠. 계단 1번 발판의 높이. 자, 조회돼서 나타납니다. 195 확인합니다. 그럼 요 점의 위치가 내가 방금 조회한 1번 발판의 높이인 195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점. 자, 여기서도 스테어. 자, 3번 발판 요거여야 되겠죠. 그죠? 585라고 조회돼서 나오네요. 이 조회되는 면에 대해서 이렇게 빗금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점 요 부분인데 선택하고요. 스테어. 자, 8번 발판 기준으로 선을 선택을 할 때 조회하고 싶은 발판의 영역에 가깝게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확인. 그 다음 스테어 11번 발판을 기준으로. 그 다음 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요거는 슬래브이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16번 발판 높이가 아니라 이 슬래브의 윗면 높이를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값을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값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층고 3300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층고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확인. 그리고 다음 점 값 입력하기 3300 동일한 값 나옵니다. 확인. 자, 그리고 우클릭 한 번 더 우클릭.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의 난간을 슬래브와 연결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난간 동자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난간 동자 레이아웃 편집을 통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난간 동자가 두 개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이 부분. 요 세그먼트 선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와 요 점 사이의 세그먼트 선. 요 구간에 이 난간 동자를 예를 들어서 없애주겠다. 이 부분 난간 레이아웃 편집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 그 세그먼트 영역에 해당하는 난간만 미리 보기에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폭을 좀 수정을 해줍니다. 보폭을 넓게 해줘도 되겠죠? 한 1500 정도 여유 있게 줘볼까요? 그러면 요 중간에 난간 동자는 사라지게 되겠죠? 확인하겠습니다. 난간 편집을 마치고 3D에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난간 동자의 위치 이런 식으로 계단 발판 끝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들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 난간 선택하면은 중심선에 의한 표현 끌게요. 요 우리가 기준점으로 점을 찍어준 곳 있죠. 이 점의 위치를 조금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듭 이동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매듭 삽입해서 여기 한 번 더 세그먼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난간을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난간은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난간 생성을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성하신 후에 편집을 염두에 두고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생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